자, 저희 결정적 투자는 저희 HMM과 페노션을 좀 하려고 해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차트 모양이 정말 예쁜데 BDI 운임지수가 상승 전환했고 이것이 해운주 실적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봉쇄 때문에 이 해운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또 걱정되시죠? 또 하나의 모멘텀, 환율이 오르면 해운주들에게는 호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환차익부터 좀 살펴볼까요? 환율이 많이 오르면 전체 경제에는 부담이지만 이렇게 꼭 특수를 누리는 업종들이 있죠. 예, 있죠. 예, HMM은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일단 하여튼 그 뭐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고 전체 상황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되고 한데 우리로서는 수출국이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니까 우리한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적정선이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는데 연초에 한 1,100원 중반대에서 지금 1,200원 후반대까지 왔어요. 거의 한 8%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우리보다 더 한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거의 환차 그 환율이 하락이 거의 13% 가까이 되거든요. 또 일본도 뭐 나쁠 건 없어. 일본도 수출을 워낙 많이 한 나라니까. 근데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적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나라 지폐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거는 오로지 엔화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이제 최근 들어서 엔화 투자에 대한 어떤 많은 열풍까지는 아니지만 맞아요. 예금이 예. 많이 들고 있다는 것도 그거에 한 반증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뭐 오늘 운임주 관련해서 환차익 아무래도 유가는 뭐 급등을 해서 상승을 하는데 그거를 가격 정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리 이쪽 해운 쪽 운임 선박 쪽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앞서 그 운임지수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얘기 지금 먼저 좀 해봐도 될까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일단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BDI 운임지수가 오르면 해운주들의 실적이 직격탄이기 때문에 벌크선 운임은 최근 상승 반전했지만 컨테이너선 운임은 중국의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무려 16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이슈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BDI가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HMM도 실적이 6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찬물 끼얹지 않고 계속 이런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자, BDI 운임지수의 상승 전환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국 봉쇄로 인해서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한 것처럼 영향을 받게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예, 하여튼 이 예상 외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 이제 해운 쪽에도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 HMM 같은 경우가 있고 벌크선을 중심으로 하는 뭐 페노션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중국 봉쇄, 러시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운임이 운송이 많이 줄어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벌크선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운반하는 선이거든요. 이 선의 벌크선 내 그 지수를 보통 우리가 BDI 지수라고 건화물 운임 지수라고 그랬는데 올해 초에 1296포인트, 한 1300포인트 근처였는데 현재 2900, 거의 3000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거거든요. 상승한 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제 전쟁이라도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3개월이 지났고 향후에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전쟁 수준이고 전쟁이라도 전면전이라기보다는 그 도시 국가 나라만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으로 좀 아무래도 돈바스나 크림반도 위치한 쪽으로 전략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집중 공격을 해서 그쪽을 이제 병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런 문제가 거꾸로 어떤 벌크선 쪽에 그 BDI 지수는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 쪽에 이제 석탄이나 이런 수입하는 게 이제 해상공로에서 막히니까
그 이외의 나라를 통해서 해운 쪽으로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운임이 벌크선 운임이 계속적으로 올라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것뿐이겠어요. 밀이나 곡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존의 어떤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본 수출보다는 어떤 벌크 쪽의 해임 운임 지수가 상당히 오르게 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벌크선 시장은 하반기가 좀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되면서 그쪽에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아마 시행되는 탄소 규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규제 영향을 하게 되면 시장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지는데 운임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차익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쭉 여러 가지 상황이 최근에 벌크선의 운임 상승과 연계되고 그거와 연계된 펜오션을 기준으로 한 여러 우리나라 그 해운사들의 수익은 생각 외로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BDI 지수가 이제 중국 봉쇄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중국 봉쇄로 인한 소비 둔화를 중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이제 부양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BDI 상승도 부추길 것이다. 상승세에 이 해석이 뭐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직결해서 실적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피크아웃이다. 혹은 계속 BDI 지수의 상승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저희 여러 차례 해운주에 대한 실적 전망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문님께서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계십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이제 뭐 거의 피크아웃 될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시작될 거냐 서프라이즈. 쉽게 말하면 이제 피크아웃은 거의 정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좀 빠질 것 같냐, 아니면은 예상외로 실적이 1분기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시작해서 주가가 오를 것 같냐, 뭐 이 얘기인데. 진짜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실적이 지금 거의 그 HMM 기준으로 해서 거의 6분기 동안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그러니까 어닝이 좀 올라간 거거든요. 분기 실적이. 2000년 4분기 실적이 한 5,600억 정도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상승을 했어요. 거의 뭐 주가를 보면은 코로나 직전 보통 한 2,000원 이게 HMM이 이게 거의 회사가 이제 쉽게 말해 현대 상선이 이제 거의 이제 접고 이제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면서 나라 기업으로 그러니까 산업은행 지분이 21%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나라 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워낙 안 좋았다가 이게 코로나 하면서 생각 외로 울동량이 늘면서 거의 뭐 주가는 25배나 엄청나게 지금 뛰었죠. 뛰었다가 최근에 이제 정점을 찍고 1월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다가 예상외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동량이 생각 외로 이쪽에 벌크선 쪽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021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7천억 정도 지금 나왔는데 1분기에는 한 2조 5천억대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환차익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격을 갖다가 그 유가 상승을 가격분으로 전가시키면서 이익이 생겨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800억, 2조 9천억까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가 올랐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거의 12%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 외의 실적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이런 실적이 2분기에 계속 나오겠느냐 그것은 약간 좀 퀘스천 마크다. 그러니까 실적은 거의 이제 피크아웃 상태가 아닌가 개별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가는 거꾸로 피크아웃이 되더라도 이게 그냥 빠지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수가 하락하는 데 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중국 봉쇄령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전면전보다는 이제 소극적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지금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니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과거에 경험해본 거고 언젠가는 그치지 않겠냐. 지금이 피크라면은 전체적인 시장은 우상향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기 시작하면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큰 종목 위주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실적 위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종목이 어떤 실적 고점 피크아웃에서 벗어나서 하락을 하더라도 상당히 방어적이고 상승,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HMM도 받고 페노션과도 어떻게 투자 의견을 연결할 수 있을지 보고 싶은데 해운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업종도 그렇고 중국 봉쇄 걱정이 가장 많거든요. 페노션은 어떻겠습니까? 예, 페노션이 지금 이제 해운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차피 대장주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벌크선의 그렇죠. 최상단에 있는 회사거든요. 오늘도 외국인이 거의 한 80만 주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회사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실적에서 작년 실적이 뭐 모든 회사 작년 실적이 거의 피크였어요. 거의 한 2.5배 영업이익이 올라갔고 5,700억까지 갔었는데 올해는 조금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아마 할차익 관련해 갖고 이것도 생각 외로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은 좀 이북이 시장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뭐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7월이 한 8,900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올해 1월까지 50% 정도 한 반토막 조금 안 되게 빠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외국인 매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일단은 뭐 HM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한 페노션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와 연관져 가지고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실적이 좀 떨어지는 흥하해운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가격 자체가 싸니까 한번 몰리면은 거기도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고모님. 저희 캔디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HMM 공기업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상 여러 가지 정부의 제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 상승 또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세요. 고모님 의견 있으십니까? 글쎄 정부 제약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공기업이라 새 정부 예. 들어와 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공기업이라면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을 막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전력이 부진한 이유는 당연히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에서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가격도 이제 인상한다고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느리고 우리가 보통 공기업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좀 시장 분위기하고 약간 동떨어지게 늦게 가지 않을까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은 공기업이지만은 그 경영은 자체는 전문 경영이 한다면은 그거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공기업 체계보다는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과 거의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어떤 그런 기업의 공기업 사기업 개념하고는 조금 좀 다를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HMM과 페노션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